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까 속보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 한다는 겁니다. 어대한 네. 간다고 봅니까? 네, 합니다. 뭐 자꾸 뭐 한동훈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해봤자 안 된다 아니면 뭐 근데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어대한 맞고요. 네. 한동훈이 대통령실에서 뭐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막 그렇게 막 각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지금 네. 최근에도 행보를 보면 2조 심판론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나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다만 당 대표 나갔을 때 이제 그 이유가 좀 문제인데 대항마가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막을 수 있는지 나경원 그건 의원 의문이에요. 출마한다는 건데. 선 그으셨던데 그래도 네. 네. 친윤과는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면서 좀 약간 근거 같아요. 네. 네. 뭐 출마 뭐 확실하게 아직까지 뭐 의사를 밝히시진 않았지만 네. 근데 뭐 무게감은 사실 비교하기 힘들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속보 나왔어요. 속보. 네. 원희룡. 어. 원희룡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 민심 받들어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원희룡 등장. 제가 드디어 나왔다. 원희룡 등장. 나왔다는 건 이 원희룡이 네, 친윤이. 대통령실 입장 반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벌써 룰을 다 만들었어요. 네. 8대 이걸 원희룡 못 이겨요. 네.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못 이긴다. 못 이겨 원희룡 나한테 져요. 못 이겨. 안 돼. 원희룡 박지훈한테 진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대통령실에서 민의 부분으로 수작을 불려야 되거든. 네, 수작. 연판장도 돌리고 나오면 막 뭐라 하고 왜 네가 까부노 그러고 막 100% 100대 0 뭐 9대 1 바꿔야 되는데 지금 룰을 다 만들어 놨거든. 글쎄 원희룡이 되겠습니까? 네. 한동훈한테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일단 뭐 원이 힘들죠. 네. 네, 힘들죠. 그리고 그 뭐 총선이랑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약간 괴짜 이미지가 생겼어요. 괴짜 이미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괴짜다. 친윤계로 확실한 친윤계가 되면서부터 그냥 거기에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독특한 사람, 정치계 괴짜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 맞아요. 인천 지역에 출마하면서 걸었던 빨간 현수 막 기억나세요? 제가 원 이렇게 현장에서 봤잖아요. 제가 현장 취재 갔었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어머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플랜카드 어떻게 보이세요? 점집이에요? 이런 분도 있었고 그래, 인식이 돼요. 어떤 분은 중국집 새로 생겼나? 그리고 굉장히 그런 주술적 분도 의미 같은 게 좀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천수 선수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또 지지자 거기 또 지역 주민들이랑 싸우고 싸우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당대표랑은 전혀 결이 안 맞는 느낌인데 대통령실에서 사람이 없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급한 카드라는 느낌만 들지 완전 다급한 카드. 원희룡은 이천수보다 못한 느낌이거든요. 저 느낌은. 둘이 다니면서 쌍둥이가 돌아다니면서 글쎄요. 이 당대표를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을까요? 선거에 진지도 얼마 안 됐고 조금 잊혀져야 될 사람이 당대표 지금 이 당대표는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 할 수 있나 시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재밌는 워딩이 나왔는데 저는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서 숙고한 결과 숙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총선에 나타난 민심, 그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세 문장 안에 충돌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 충돌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충돌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자숙하라는 건데. 가만히 있고 받아들여라. 심판을 받은 거잖아 이게.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하다못해 양평 고속도로도 본인이 지금 아주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양평 고속도로도 이 총선 심판의 어떤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나 디올백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지. 그것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본인이 거기서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나온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친윤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은 그으셨고요. 어저께 페이스북인가에 올리신 글 보니까 완전 완벽하게 선을 그었고 나는 뭐 친윤계 아니다. 다만 나를 도우려면 도와라.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그렇게 스탠스를 이제 표현하셨고
원희룡은 굉장히 다급한 카드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도 지금 뭐 임대를 뭐 하셨다는 뉴스가 뭐 나오던데 이제 대산빌딩 4층. 네. 거기 뭐 굉장히 명당자리라고. 명당자리입니다. 명당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누구더라 한 명 더 있었는데. 예. 박근혜도 뭐 그럴 거예요. 이명박인가 네.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근데 정치 얘기하면서 꼭 이렇게 뭐 풍수 얘기 이게 기본이 됐네 이제. 아니 근데 옛날에 뭐 여의도 문법 뭐 사투리 뭐 이거 뭐 카두마 바로 제일 명당에 가버려. 명당으로. 기운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받아야 될 질문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희룡? 예. 아니 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생각하느냐. 저한테 왜 묻죠? 제가 그걸 답할 의무가 있나요? 이럴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모범 답말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질문 하더라도 그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요. 해봐요 한번. 한동훈 답변해 볼게요. 이번에 출마 선언 당대표 출마 선언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답할 의무가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민주당입니까? M당? 이렇게 답하면 오히려 내가 질문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최상병 특보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상병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당신은 민주당 측이신가요? 야 모의를 했는데도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물건 던질 뻔했어. 이렇게 답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빵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게 답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답을 피해 나가지 못할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답할 거라고 봐요. 답 안 할 겁니다.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피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의 대항마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원희룡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경원은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반장 돌렸고 나경원 옛날부터 약간 안 좋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조금 눈 밖에 나면 크게 좀 못 돌아오는. 특히 여사님이 많이 싫어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싶은 게 원희룡 이제 후보가 됐는데 나왔으니까 인상을 좀 보고 싶긴 해요. 정말 억지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켜서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철규 저기 이번에 김기현 옛날 김기현 시켜서 됐잖아요. 그렇죠. 2%에서 된 거예요. 원희룡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결심하면 만들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될까?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나온다 하면 연판차 한번 돌려뿌리고 애들 시켜가지고 초선 돌려뿌리고 안철수 까부러대면 말을 하지 말라고 입 닫아라고 막 뭐라 해보고 룰 막 100대 0이라고 모든 국가 민주국가가 100대 0이라고 당원 100대 0이라고 지금 8대로 바꿨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박 주고 김계희 만드는 작업을 성공한 거거든요. 했죠. 원래 같으면 안철수나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했겠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계희 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룰도 끝났고요. 한동훈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원희룡 안 된다. 한동훈 못 이긴다. 둘이 싸우는 건 보고 싶은데 제대로 싸울지도 의문이고. 근데 지금 3파전인데 나경원 출마는 할까요? 일단은 할 것 뭐 같아요. 캠프의 좌장은 조경태 의원이 맡게 됐다. 그 봐요, 다 힘 없는 사람들 다 모여. 이 사람들 저는 이래 생각하면 이 사람들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없었으면 공천 못 받았거든요. 그 특검법 때문에 그 딜레이 되는 바람에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사실은 뭐 힘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원희룡 대 한동훈 양강구도다. 그렇게 보세요? 대항마가 없죠. 저는 일강구도라고 봅니다. 일강구도라고 봅니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원사이드하게 이긴다. 그러면 윤석열하고 대척점에 설까요? 근데 같이 얽힌 범죄가 제가 이제 그거가 해결.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 그까지는 내가 다 해결이 되는데, 야, 그 90도죠. 90도 이렇게 무릎.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워. 인상하는 거. 허리 아파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저걸 대척점을 할 수 있을지. 안 하고 될지 사실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아니 실질적으로는
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통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네. 있고. 아니 검찰 중간 가문 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혈통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혈통 얘기. 찐 보수가 아니다. 쟤네들은 자문그룹에 뭐 저 김경률 그리고 또 진중권 싸움 났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네. 그 좌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데려다 자문그룹으로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될 수 있냐고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러니까 보수 기득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래 보여요. 저 찐 보수가 아닌데, 우리 사람 아닌데. 그 왜 당근마켓에 보면. 자기 지역을 두 군데를 설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지역으로 진짜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 설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하나를 설정을 해놓는데요. 왜 그런 거야? 그럼 강남에는 이제 찐 부자, 강남에 살고 있는 찐 부자들이 신제품 나오면 잠깐 쓰다가 또 신제품 나오면 그거 이제 당근에 올려놓는데 그 물건 받으려고 받아보려고 강남으로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강남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강남을 방문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강남에서 나오는 물건을 사려고 당근 등록을 강남으로 해놓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팔 때도 강남에서 잘 쳐주니까 파는 것도 비강남 사람이 와서 강남에 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강남 사람이 강남에 와서 물건을 팔고 비강남 사람이 강남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야. 강남은 자리만 빌려줘. 거기서 비강남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당근에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기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보수 기득권들이 봤을 때 한동훈은 그런 건 거야. 그러네. 진짜 보수가 아닌데. 진짜 보수가 아니고 이 보수라는 시장만 필요한 거지. 저들은 그냥 강남 사람이 보는 비강남 당근 거래처럼 저 보수라는 판만 이용해가지고 이 권력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지. 저들이 찐 보수냐?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녹취 파일에서 나 육성이 나왔잖아요. 난 사실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정말 이런 얘기 한 거 맞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던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 이제 제대로 된 보수 논쟁은 그 당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용사는 전당대회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웨이트 앤 씨? 에이 말만 듣고 다 개입해. 우리는 웨이트 앤 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웨이트네. 개입을 못하면 못하지.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원희룡산입니다. 이번에도 전당대회 들어간 거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산. 네. 원희룡산? 원희룡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희룡산. 용산 아니고 룡산. 원희룡산. 그렇습니다. 그 친한계에서는 새로운 2조 심판론을 또 띄웠어요. 이철규 조정훈. 그리고 이철규 조정훈을 물리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2조 심판론이 뜬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히 조정훈 의원은 좀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좀 캐릭터 인생 역전. 이분이 처음에 들어온 게 문재인 정권 때 영입 인사로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영입 인사로 들어와가지고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시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된 이 참 희한한 인생 과정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인데 전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인이라는 건 말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은 저는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살아보신 서사를 보고 좀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정말 신념에 의해서 하는 정치인의 말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그 개인적인 평을 여기서 남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저의 개인적인 평은 그런데 어쨌든 친한계에서 2조 심판론 들고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한동훈이 이걸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못 받잖아요 사실. 밑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사실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스탠스가 애매해요. 애매하고 모르죠. 맞아요. 예. 전 오히려 받아 안아야 된다고 봐요. 받아 안아야 된다. 이거 밑에서만 자기 누가 봐도 친한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만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로 가면 리더십에도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문제 아닐까요? 아닌가요? 좀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니 뭐 비슷하죠. 볼 수 있죠. 비슷해요. 아니 토로님께서 조정훈 뻐꾸기 둥지 얘기를 하네. 예. 조정훈 같은 경우 그래요. 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롤모델로 오히려 롤모델. 부정적 의미 롤모델로 그런 인간한테는 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할 그런 정도 아니죠. 네. 민주당의 그 끝머리에 가가지고 하다가 또 저 딱 행동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발언만 들어보면 이제 절로 가려 그러나 저기 가서 뭘 먹으려 그러나 그래서 마포 가서 당선까지 돼요. 대선 의원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대로 또 변할 거예요. 한동훈이 만약에 이걸 잡는다 그러면 그 밑에 또 갈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회주의자. 딱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조정훈 의원은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목소리 굉장히 중후하시고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발언하신 대로 이게 그 행동을 보면 참 그분의 이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 몰라요. 이분 또 어느 순간 보면 친한 개로 꼽힐지. 아니 제가 계속 변해. 몰라. 다음번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져간다. 그 밑에 있습니다. 봐요. 넘버 2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변이객체. 갑자기 국회에서 아니 한동훈 위원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바뀌어요 말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코로나보다 변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바뀐다.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친한 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할 게 필요가 없는 게 본인 삶이 그랬었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이 오히려 조정원하고 같이 2조로 같이 꼽힌다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이철규는 야 내가 여기서 걸어올 길이 있는데 조정원이랑 묶여서 2조로 묶여? 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 쳐다봤지 딴 길 간 적이 없어. 내가 네 민주당 근처간 적 있냐고. 이분 진골선골 따지시는 분인데 조정훈이랑 나랑 같이 묶는다는 것 자체에 자존심에 스크래치 입으셨을 거라고 봐 나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철규 의원이 속상할 수 있겠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이철규랑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선거 치를 때까지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에게 각을 세우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당권을 잡은 후에 자기의 권력이 쥐어진 후에 어떤 스탠스를 그렇죠. 취하느냐. 그게 눈에 띕니다. 과연 극단적으로 가면 분당도 가능한 거고 상황상. 지금 상황상. 근데 이제 한동훈이 그런 용기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순회해서 또 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는 한동훈이 되고 다시 190도에 수그리는데 대통령이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로 컨셉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다시 수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냐 안 받냐. 원래 같은 부하 그렇죠. 부하 직원이었죠. 예. 근데 사실 이철규 의원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검찰에서 중간 간부나 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그야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갈등 국면이 생긴 건데 이후에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엮인 범죄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사실상 공동 운명체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건 검사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 한동훈의 판단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또 조용해요. 8월 전당대회이긴 한데 21일 날 이재명 대표 사퇴할 거다. 단독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오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썼어 동아일보가. 또 21일 날 내일이거든요. 네, 오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 연임이 거의 좀 저는 굳어지는 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할 때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또 이여기도 대항마인데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아일보나 보수신문에서는 계속 그런 기사를 내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저는 거의 좀
하지 않을까 연임을 그런 분위기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른 걸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야, 상황이. 죄송해요.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갔어요. 김우찬님이 천공이 석유시추 반대하는 동영상도 올려. 아, 큰일 났네. 석유시추 안 할게. 안 못하겠네.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또 그냥 넘어가겠죠 뭐. 다행이네 그럼. 무야무야 넘어가겠죠. 어쩌면 다행이네. 예. 야, 시추 반대하는 동영상 올렸다. 이런 막 댓글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럴 것 같네. 자, 이재명 대표 연임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 고민이나 당내 이 지도부에서 입장에서의 고민은 사실 정치는 명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명분이라는 게 많이 쌓여 있긴 해요.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맞는데 좀 더 확실한 명분을 가져가고 싶은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연임은 확실한데 그 안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은 계속해서 지금 연임이 확실한 걸로 해서 정해진 거 가지고 지금 연기하는 거다, 쇼하는 거다. 요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사퇴 시기를 가지고서 이제 물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어차피 연임은 결정돼 있고 지지자들의 마음도 이 연인으로 이미 총선 끝나는 순간 굳혀져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뜻을 지지자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의석을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이제 판이 깔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임기가 다 됐다는 이유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게 상황. 이렇게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대통령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그것을 막기 위한, 그것을 어떤 대응하기 위한 야당의 어떤 구심점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지자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된 거지. 이재명이 너무 막 이렇기 때문에 저 대통령 돼야 되기 때문에 연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혼돈하면 안 되는데 뭐 보수 신문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좀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자리에 지금 이재명이 있을 뿐이지. 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연임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는 시선을 가지고서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면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연임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정치 돌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완벽한 패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총선을 맨 위에서 이끌었던, 맨 앞에서 이끌었던 그 지도 리더였는데 총선을 이렇게 폭망했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2년은 쉽니다. 2년은 쉬어요. 이 정도면 다 외국 가요. 외국 가죠. 외국 가요. 그게 과거의 정치 문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지율 1위를 끌어안고 당대표 선거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바라보면 없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도 그 과거의 정치 문법에 너무 얽매여서 한 번도 안 한 걸 왜 이재명은 하냐,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이 바뀌고 있는 정치 국면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판이 할 수 있겠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되는. 근데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기자들이 공항 취재 많이 갔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다 떠나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가. 놀러도 안 가. 전부 휴가도 안 가. 다 서울에 있어. 도서관만 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아버지. 민주당이야. 이건 좀 오바다. 좀 오바다. 좀 심하다. 엑스맨일 수도 있다. 엑스맨일 수도 있다? 매길라고.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또 뭐 보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는 저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대구 시당위원장이었나? 대구 뭐 대구시 쪽의 사람인데 그건 좀 과한 말씀을 하셨다. 정말 아버지 같아서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발언 우리
뭐 엄마 같다 그러면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엄마라고 생각했어야 돼 그냥. 과하다. 엄마는 과하다. 과하다. 진짜 혈연 관계가 아니면 함부로 혈연 관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랑 부르지 못한 게 맞아요 원래. 그 정치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 쓰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런 게 좀 사람들이 식상하고 싫어해. 안 돼요. 안 너무 그러니까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뭐 우상화 같죠 우상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좀 너무해. 예. 그 시대 정서에 나이 차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뭘 아버지나 아버지가. 나이 차이 얼마 형님이면 형님이지. 형님이면 형님이지 무슨 아버지. 이단이잖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오버하면 안 된다. 예. 그럼 중요하게 좀 과잉 절대 안 충성. 된다. 아, 큰일 났네. 너무 재밌다.